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서식을 보면은요, 제일 앞장에 증여세 신고서 작성 사례가 있고요, 뒷장에는 증여세 평가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세 평가명세서를 작성하고 나면은 평가명세서에 있는 최종 숫자를 증여세 신고서에다 옮겨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증여세 신고서 앞장만 작성을 잘 하시면 신고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신고서 작성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관리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 관리번호는 세무서에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전산 입력하기 위해서 세무서 자체 내에서 입력하는 숫자이니까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수증자란이 있는데 수증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증여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증여자는 증여를 해준 사람이고요.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분. 그래서 그분의 인적사항을 성명 쓰시고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이메일 주소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없으면 빼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 그 다음에 주소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겠죠. 이 주소는 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증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수증자의 주소지입니다. 이 수증자의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가 결정이 되니까 아주 주소지를 정확하게 주민등록 등본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재를 하셔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이다 그러면 서초세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 수증자의 주민등록 등본만큼은 꼭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증여자의 주민등록 등본은 첨부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수증자의 주민등록 등본은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이 주소지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꼭 첨부 서류에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자와의 관계를 직계 존속이냐, 비속이냐, 아니면은 기타 친족이냐를 여기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꼭 이와 같이 존속, 비속 이렇게 쓰질 않더라도 뭐 형님이다, 동생이다, 뭐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쓰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용어를 쓰더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친족공제액이 결정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여자는 증여를 해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세 가지 사항만큼은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겠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 다음에 증여재산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여재산에 대한 항목 같은 경우는 증여일, 증여일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증여했느냐를 하는데 요거는 증여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증여라고 하는 행위는 무상으로 A가 B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약속하는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를 할 때 보면은 등기 원인일이 있고 등기 접수일이 있습니다. 등기 원인일이 있고 등기 접수일이 있는데 반드시 등기 접수일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와 반대로 상속 같은 경우에는 등기 원인일이 되겠습니다. 상속 같은 경우에는 등기 원인일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쓰도록 되어 있다. 종류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아파트냐 연립이냐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이런 다가구 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 이와 같이 그냥 쓰시면 되고요. 모르면은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해주는 부동산에 대한 소재지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재지를 쓰면 되고요. 수량이나 면적 부분은 시가평가냐 보충평가냐 이와 같이 써놨는데 사실은 수량이나 면적 부분은 몇 평방미터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평가 단독평가라는 얘기는 여기 보충평가라는 의미가 없고요. 수량 몇 평방미터. 단가가 있으면 평방미터당 금액이 얼마. 그 다음에 총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5억 원이라고 써있는 이 금액이 지금 이 증여해주는 재산의 평가액이 되는데 이게 보충평가냐 시가평가냐 하는 부분은 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뒷장에 있는 평가명세서란에서 자세하게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평가로 5억 원을 계산했다라든지 또 시가평가로 5억 원을 계산했다든지 감정평가로 계산했다든지 하는 것을 구분해서 써둔 숫자를 여기다 옮겨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정리를 하고요. 세금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있는 항목에 차근차근 숫자를 넣다 보면은 세금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도록 표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다는 점. 일단 증여재산가에 기본적인 서류에 적혀있던 5억 원이라고 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가평가를 했는지 보충평가를 했는지는 그 뒷장 별첨에 붙어있는 증여재산 평가명세서에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가산액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10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10년 이내에 이날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또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여기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더라. 그럼 1억을 여기다 넣어서 6억 1로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증여재산 가산액이라는 것은 10년 이내에 증여자된 것으로 있으면 늘한 얘기고 창업자금 증여재산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또 공제해주는 항목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게 있으면 여기다 넣고 또 합산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부터 우선 계산을 합니다. 가로부터 쭉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로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가액이 지금까지는 합산했던 부분만 들어갔고요. 플러스 금액만 마이너스 하는 금액이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해주는 것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있다든지 공익법인에 신탁을 한 재산이 있다든지 장애인 증여재산가액이 있다든지 해서 법에서 그 마이너스 해주는 재산들이 있어요. 비과세 재산이나 그런 재산들이 있으면은 위에 포함된 금액에서 다시 빼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일 때, 특별한 행위가 있을 때에만 항목이 생기지 일반적으로는 생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액이 있으면은 빼준다. 채무액. 여기서 채무액은 일반적으로는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얘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나 대출금처럼 아주 명백한 채무로 인정받는 금액, 그런 금액 위에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대부분 인정을 해주지 않고요. 현재 이 사례에서는 3억 원이 전세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3억 원 빼줘야 되겠죠. 3억 원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항목에 내려오면은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이제 위에서 더하기 빼기 한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증여재산가액이 5억이었는데 채무액으로 전세금 3억 원을 빼니까 2억 원이 과세가액이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증여재산공제라는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공제는 친족공제인데요. 배우자끼리 증여를 했다면은 뭐 6억까지 공제가 돼서 마이너스가 나니까 세금이 안 나오겠죠. 그러나 직계 존비속 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증여를 했다면 3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니까 2억 원에서 3천을 빼는 숫자고 그 밖에 기타 친족 간 증여를 했다면 50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친족 공제를 해서 나온 숫자를 이 아래에다 적게 되어 있다.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다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증여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은 1억 7천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세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다. 자, 1억 원 초과해서 1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이하는 20%니까 20%를 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 하도록 되어 있죠. 2일은이 27이 14, 3억 3,400만 원인데 누진공제 1,000만 원 하니까 2,400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 생략 가산액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버지를 건너뛰고 직접 증여를 했다면 30%의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1억 7천에 30%, 2,400만 원 산출세액 나온 거에 30%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또 더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산출세액이 30%를 곱해서 더하는 숫자입니다. 과세표준에다 30%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제로. 그래서 2,4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고 기타 산출세액 2,400만 원에서 신고세액 공제 240만 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죠. 신고세액 공제 240만 원을 공제하고 다시요. 2,400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게 되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40만 원 제외하고 나니까 자진 납부할 세액은 2,160만 원이 되더라. 2,160만 원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세금을 2,160만 원을
신고 납부세액으로 분납을 안 하고 그대로 납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현금 부분 마지막 부분에다가 2,160만 원을 넣고 납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사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